있을 것 같은데 이 프린트물은 쉽게 설명해서 그 시험 대비를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모든 개념을 한꺼번에 다 적었습니다.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타이핑 쳐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딱 두 군데가 빠져있거든. 주기율표 초반 부분이랑 그때 신소재 부분만 살짝 빠져있고요. 나머지는 우선 다 꼭 알아야 되는 요약 정리를 싹 다 해서 여기다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요약 정리를 하는 기준이 뭐예요, 선생님? 최소 하이탑. 그럼 문제집 중에서도 하이탑 문제집 알죠, 오빠? 기억나요? 하이탑 알아? 몰라? 그 가정 문제집 중에서 내용이 가장 많은 문제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가장 아이들이 좀 보기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 한눈에 보기 좋게 거기 있는 내용들도 다 빠짐없이 해서 다 여기다가 정리를 했어요. 그럼 여기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만 다 봐도 학교 시험 100점 나와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 넣었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서 여기 살짝 빠져있는 내용이 살짝 있거든? 그런 것들은 여기 있는 문제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 우리가 필수적으로 무조건 알아야 되는 시험 쳐야 될 때 필요한 개념들을 다 넣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 되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로 자세하냐면 페이지를 한 조금만 넘겨보시면 되거든요. 5페이지를 딱 보세요. 5페이지를 딱 보면요. 뭐가 보입니까? 1, 2, 3, 4, 5, 6, 7, 8, 9가 있어요. 우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9단계로 나눠서 각각 시간대별로 그때 그 온도는 몇 도였는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우리가 외울 건 외울 거예요. 이 정도로 좀 꼼꼼하게 공부를 시키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번 봐봐요. 5페이지에 번호별로 순서대로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걸 맛보기로 지금 볼 수 있겠죠? 요거 한 면만 봐도 어떤 스타일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보시면 앞에는 요약지가 있고요. 딴데 파는 거 아닙니다. 요약지가 있고요. 뒤에 쭉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요약지 후에 나오는 게 사실 맨 끝에 있는 요약지 보시면 이거 책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책에 없는 내용인데 일부러 내가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공부할 때 무조건 필요한 내용이어서 부가적으로 더 추가해서 붙여 넣었고요. 그 설명 같은 부분은 사실 그전 교육 과정에서 빠진 내용도 꼭 필요하다 싶으면 같이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뒤에 바로 보면요. 이게 뭐예요? 이 문제들 할 수 있거든? 요약 정리가 다 끝나면 이건 학교별로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약 한 10개 정도가 됩니다. 대략 한 10개 정도 되는 학교별로 기출 문제를 쫙 다 박아놨습니다. 기출 문제 풀이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기출 문제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요. 뒤에 나와 있는 또 새로운 문제가 보일 거예요. 새로운 문제. 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문제집이죠. O2입니다. 근데 이거는 교사용 브록으로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답지도 같이 붙여놨습니다. 교사용 O2. 그리고 조금 넘기면요.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와요? 문제집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걸로도 아쉽다, 부족하다 해서 완자 내용을 개념 빼고 문제만 복사해서 여기다가 다 실어 넣었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최소 문제집은 한 3-4번은 무조건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도 학교별로 반드시 풀어볼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신 관리 하시면요. 이제 추가적으로 오답 문제나 등등을 쌤이 좀 더 보충적으로 해줄 거거든. 하면 학교 시험은 뭐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공부는 그냥 지금 당장 나의 내신만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가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다.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빅뱅 우주론 같은 부분은 사실 뒤에는 안 나와도 요거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수능이랑 직결되어 있거든요. 많은 내용들이 직결되어 있어요. 이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신만 공부하지 이렇게 공부하시면 곤란해요. 그럼 이제 공부를 좀 시작을 해볼까요? 드디어? 많이 쉬었으니까 네. 자, 보겠습니다. 12페이지 펼쳐놓고요. 선생님이 주는 프린트물로 맨 앞페이지. 물질과 규칙성. 첫 번째, 또 제목을 물질의 규칙과 결합, 규칙성과 결합 이렇게 적어놨죠? 이 페이지에 펴시면 됩니다. 물질과 규칙성. 일단 오늘 보시면요.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내용부터 시작을 할 건데 오빠는 좀 전에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배웠던 개념이 하나 있었어요. 첫 번째, 원소. 원소가 뭐라고 했죠? 오빠? 그렇지. 그거지. 그렇게라도 설명하면 돼. 좋았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래? 이 물질을 구성하는 얘들 이름. 맞잖아. 물질을 어떻게 한다? 오빠가 한번 표현해 줄래요? 물질을 구성하는 뭐다? 기본 성분입니다. 이런 물리가 있죠? 그러면 원소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용어가 원자가 있죠. 얘는 뭐예요? 물질을 구성하는 뭐다? 개수죠. 오케이? 있자. 자, 그러면 방자능 개념도 나왔습니다. 방자능 결국 여기에서 있는 거 한 개만 뗀 거잖아. 한 덩어리만 뗀 거잖아. 한 개잖아. 한 개 뗄 수 없는 애들도 있어. 걔는 분자라고 안 해. 한 개로 못 떼니까. 이 한 개 뗀 거 이걸 분자라고 한다고. 물질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뭐다? 기본 입자. 한 개 한 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구성하고 있는 거 똑같죠? 뭐가 다르다? 성분인지 입자인지 차이점인지. 물질을 구성하는지 성질을 가지는지의 차이점이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원소, 원자, 분자의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원소들을 얘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리튬, 벨륨, 분소, 탄소 이런 것들이 존재했던 게 아니래요. 그리고 사실 이건 난 안 믿어요. 과학에서 얘기하는 거 어느 정도 안 믿어 나는. 보통 무슨 설, 무슨 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설.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 유출을 하는 것들도 있고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좀 더 자기들의 입증을 더 확고하게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서도 좀 더 신뢰하는 것들 위주로 또는 최초로 그걸 생각해낸 사람들 되게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과정 때 배우잖아요. 맞지? 아무튼 우주 어떻게 만들어졌냐 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해본다면요. 처음에는 두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주 말이야? 원래 존재했던 거 아닐까? 우주라는 건 말이야.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정지되어 있어. 아주 정적인 우주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과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겠지. 무슨 소리냐. 우주는 말이야 커지고 있어. 또는 수축하고 있어. 우주는 움직인다는 거지. 동적 우주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과학자들 이름까지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정적 정지되어 있어. 우주라는 이 공간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게 아니야. 누가 얘기합니까? 많이 들어봤죠? 아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정적인 우주론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동적인 우주론 이제 프리드만이라고 딱 적혀져 있어요. 보이죠? 보입니까? 동적인 우주. 근데 오빠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이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우주가 커져요. 우주가 멈춰있는 거 아니야? 이 교실의 부피가 커져?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 되게 이상할 것 같은데? 이거 리모컨 어디냐? 여기. 정신 좀 깰게요. 내 정신 좀 깨우려고. 오빠는 안 피곤하죠? 괜찮아요? 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는 동적 우주론이 좀 더 납득이 좀 잘 안 됐어요. 내가 봐도 그냥 우주는 그냥 그 상태로 그 부피가 이 정도니까 그대로 정지되어 있겠네. 이런 공간은 그냥 정지되어 있겠네라고 더 가까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우주가 점점 커지거나 작아진다는 동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실 증거를 대기가 되게 난해했거든. 처음에는. 우주라는 시공간이 엄청 큰 거잖아. 지구를 벗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요. 허블 오빠가 외부 은하를 관찰하다 보니까 우주는 점점 커지고 있다. 동적 우주론 만세가 됐어요. 외부 은하를 관측함으로써 우주를 팽창하고 있다는 걸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외부 은하 발견되는 거랑 우주 커지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아니, 이거 풍선이라고 생각할까? 우주인데. 아니, 풍선에 스티커만 3개 붙여봐봐요. 우주가 존나 넓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는 우리 은하. 우리가 살지 않은 또 다른 은하들이 있겠지. 우주에는. 맞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에 뭐가 있을까요? 태양계가 있겠지. 수금지야 녹도 천해명 태양계가 존재하겠네요.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 은하는 외부 은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하겠네. 은하라는 건 결국 별들과 성간 물질, 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들을 수소와 헬륨과 같은 이런 성간 물질들 등등이 엄청 많이 모여 있어요. 우리 은하 안에는 성단, 성운 등등이 있거든요. 아무튼 겁나 많아요. 걔들이 우리는 우리 은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니까 은하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은하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많습니다. 다양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이 스티커 지점에 살고 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이 외부 은하가 있는지 없는지 관측을 했다는 거야. 오빠가 외부 은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별 많은 곳 은하가 아니고 또 다른 은하를 발견을 했대요. 저 멀리에서 밝기가 일정한 주기로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변광성이 있거든요. 변한다는 거죠. 밝기가 일정한 주기로. 변광성을 관찰하면서 밝기를 보다 보니까 뭐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 아무튼 이 별을 봤는데 얘들이 점점
멀어지더래. 저기 밖에 있는 별이 우리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더래. 관측을 해봤더니 왜 멀어지지? 우주가 정지되어 있으면 여기 있는 여기 이 별들 사이의 간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텐데 우주는 그냥 정지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주가 이 공간이라는 게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커지면요 스티커 3개 붙여놓고 바람 불어봐봐요. 이 스티커들의 간격이 어떻게 되겠어? 멀어지겠지. 됐습니까? 별들끼리 멀어지고 은하끼리 멀어진다는 거야. 내가 지구에 있는 내가 우리 은하에 살고 있는 내가 외부 은하를 관찰을 했을 때 점점 멀어지는 걸 관찰했다는 거지. 그 이유는 우주가 어떻게 되고 있다?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은하를 발견함으로써 등등 설명 생략합니다. 결국 우주는 정적 우주론이 아니고 동적 우주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알겠어요. 우주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커지네요. 그렇다면 두 가지 또 논쟁이 또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오케이, 우주는 커지긴 커지는데 부피만 커질 거냐, 공간만 커지는 게 아니고 공간이 커질 때마다 새로운 물질들로 채워질 거냐, 이 두 가지 논쟁이 시작될 거예요. 첫 번째는요, 빅뱅 우주론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정상 우주론이라고 씁니다. 명칭을 두 가지로 쓸 건데, 빅뱅 우주론은요 지금 보다시피 누구예요? 그렇지, 가모프지. 과학의 대그전 가모프지. 프리드만이랑 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긴 한데, 아무튼 정상 우주론은요 호일이죠. 무슨 알루미늄 호일도 아니고. 됐습니까? 이 과학자 이름까지도 무조건 알아야 돼요, 선생님? 네. 두 과학자들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빅뱅 우주론 할 때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마가 이렇게 얘기했어. 우주 커진다. 근데 어떻게 우주 만들어졌는지 내가 알려줄까? 우주는 말이야, 아주 많은 물질들이 밀집되어 있는 한 점에서 뻥 터진 거야. 그것도 뻥 터진 거야, 한 점에서. 그걸 라디오 방송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했다가 옆에 있는 다른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빅뱅이네. 크게 꽝! 크게 꽝! 놀리면서 뱉었던 말이 가모프가 얘기했던 우주론의 제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점에서 폭발한다라는 뜻이에요, 빅뱅 우주론. 우주가 팽창할 건데 이때 처음에 있었던 크기보다 점점 커지고 있잖아. 처음에 이 안에 물질이 3g밖에 없네. 나중에도 몇 개야? 3g밖에 없는 거야. 부피만 커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안에 있었던 온도가 있을 거 아니야. 뜨끈뜨끈한 온도. 이 온도에 에너지라고 표현해볼까? 온도도 열도 에너지니까 에너지 값이 100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총 에너지 값은 100인데 부피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 면적이 넓어지니까 이 에너지를 분산시켜야지. 골고루 나눠서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나눠서 가지다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똑같은 부피만 떼서 이 안에 있는 에너지를 비교한다면 얘는 100이었는데 얘는 얼마일 거예요? 10이겠지. 됐습니까? 에너지가 적네요. 같은 부피당 에너지가 적네요. 같은 부피당 온도가 낮아지네요. 이것처럼 온도는 낮아지고요. 새로운 물질들이 채워지는 게 아니고 부피만 커지다 보니까 온도는 낮아졌죠. 그리고 얘들의 밀도는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죠. 밀도에 대한 개념 안 해도 이해해요. 이해했습니까? 밀도는 뭐분의 뭡니까? 부피분의 질량이죠.
근데 질량은 그대로인데 맞지? 질량은 전과 후가 똑같잖아. 부피만 커지는 거잖아. 맞지? 전체 질량은 일정한데 밀도만 작아지잖아. 부피가 커지니까. 근데 정상 우주론으로 얘기해도 오빠는 우주 커지는 거 나도 동의해. 그렇다 쳐. 우주가 커지면 부피가 커질 거 아니야. 커질 때 어떻게 될까요? 세 개밖에 없었는데 물질이. 커지면 물질이 또 더 생기게. 부피가 넓어진 거에 따라서 계속 물질이 더 추가적으로 생길 거래요. 들어갈 거래요. 그러면 질량이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인 질량이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 우주는 커지고 우주의 부피가 커지는 거에 따라서 물질들도 새롭게 채워질 거니까 새로운 물질들 그대로 채워질 거니까요. 질량은 어떻게 된다? 전체적인 질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오케이? 그리고 얘들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분의 질량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밖에 없어요. 부피가 커질 때마다 뭐가 커져요? 질량도 같이 첨가되니까 결국 밀도는 일정합니다. 밀도. 자, 그럼 온도 한번 볼게요. 물질들이 채워지고 있다. 에너지들이 그대로 균일하게 존재하고 있죠. 온도도 일정합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두 개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주는 커지고 있는데 커질 때마다 부피만 커진다. 아니다. 부피만 커지는 게 아니고 물질들이 채워지고 있다.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을 나눠서 우리가 대립할 수 있죠. 이 특징을 보고 솔직히 나는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또 이게 더 이상한 것 같아. 갑자기 물질도 어떻게 채워지나 말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또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 여러 가지의 증거, 관측값을 발견했습니다. 그 관측값의 발견으로서 결국은 누구의 말이 입증되었다? 빅뱅 우주론. 가모프는 너의 얘기가 맞구나. 네가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네가 얘기했는 것처럼 내가 실제로 우주에 대해서 관측했는 값이 일치해, 유사해. 빅뱅 우주론이 맞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워볼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배운다는 거야. 아직 아무것도 안 배운 거예요. 한번 보세요. 펜지어스와 윌슨 적혀져 있습니까? 증거를 관측했던 거예요. 뒤에서. 그러면 당연히 빅뱅 우주론 오케이 해서 우리가 지금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주라는 건 한 점에서 출발을 했다는 게 빅뱅 우주론이에요. 한 점에서 폭발해서 만들어진 게 우주인데요. 부피가 가속 팽창하면서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이때 한 점에서 물질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한 점에서 팽창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원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굳이 여러 개로 쪼개서 지금 설명을 해줄 거예요. 원래 한 점에서 폭발할 때 폭발하는 이 시발점일 때 이때 욕한 거 아니에요? 이때는 폭발하면서 되게 작은 입자들이 만들어져요. 경입자, 렙톤 하면서 보면 전자, 커크 이런 작은 입자들이 처음에 만들어집니다. 폭발할 때 만들어졌을 때 초반에는 폭발하는 당시는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입자들이, 분자들이 되게 활발했어요. 온도가 높으니까 존나 빠르게 움직이겠지. 활발하기 때문에 서로 붙어 있기에는 너무 어려웠어. 너무 활발하니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점차적으로 온도가 낮아지면서 원자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입자들이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폭발했을 때 비춰지는 빛이 있거든. 빛이라고 생각하면 쉬려나요? 빛이 있는데 이 빛이 입자들과 충돌하니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통과하지. 그래서 우주가 되게 안개가 낀 것처럼 되게 불투명했어요. 통과를 하지 못했어 처음에는. 그리고 어떻게 된다? 우주도 되게 불투명한 뿌연 우주의 상태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결국은 뭐가 만들어진다? 원자 핵과 전자로 결합되어 있는 이런 원자들이 만들어지면서 우주가 나름 질서정연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터져나왔던 폭발하면서 나왔던 이 빛이요, 우주 배경 복사라는 빛이요, 우주 전 지역으로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게 됐어요. 나중에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그 전보다 훨씬 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어요. 지구, 우주가. 그러다 보니까 빛이 통과할 수 있게 돼서 이때는 우주의 상태가 그전과 다르게 투명한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 원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이 원자라는 건 결국 지금 답을 주면요, 원자라는 건 중간에 원자 핵이 있고요, 주변에는 뭐가 있다? 전자가 있습니다. 이게 원자죠.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네요 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핵은 역시나 플러스를 띠고 있고요,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그 그림을 여러 가지로 참고해서 보시면 쉽게 나오죠.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성자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무런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지 않은 중성을 가져서 중성자, 질량만 가지고 있는 중성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원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더 작은 게 있어요. 양성자는요, 이 더 작은 애들, 커크라고 하거든요. 커크! 위로 업커크, 밑에 다운커크. 그래서 업커크와 다운커크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철자만을 쓰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세 개로 커크가 누구인지 간에 세 개가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 거야. 업커크는 몇 개일까요? 2개 있습니다. 다운커크는 1개 있어요. 업커크 2개랑 다운커크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게 뭐다? 양성자라는 거예요. 이때 산수적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업커크 1개가 플러스 3분의 2고요. 다운커크 1개가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업커크 2개니까 플러스 3분의 4, 다운커크 하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면 얼마 나온다?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예요. 상대적인 전하량을 양성자 1개는 플러스 1이라고 정해보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중성자 한번 볼게요. 중성자는 마이너스나 플러스 아무것도 안 띄워야 돼. 계산되죠 바로. 업커크 몇 개? 1개. 다운커크 몇 개?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업커크 1개니까요 얼마? 플러스 3분의 2. 다운커크 2개니까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얼마? 3분의 2. 다음에 얼마? 0을 띈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업커크 2개와 다운커크 1개로 이루어져 양성자 완성. 다운커크 2개, 업커크 1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중성자 완성 된 거예요. 이런 양성자, 중성자로부터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핵이고요. 이 핵은 플러스를 띠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핵 주변에 전자들이 돌아다니겠죠. 이게 바로 원자예요. 전자가 없어진다면 이건 그냥 원자 핵일 뿐이야. 전자까지 끌어당기고 있을 때 얘는 우리가 원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원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봅시다. 처음에는 렙톤도 있고 경입자도 있고 자기입자들이 많겠지. 커크라는 것도 있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전자들도 있고요. 다양한 친구들이 막 있겠네요. 여기에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누가 결합한다? 커크끼리 결합을 해서 뭘 만들까요? 양성자도 만들고
중성자도 만들겠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잠깐 양성자와 중성자 중에서 누가 더 무거울까? 질량 거의 비슷하긴 한데 굳이 따지면요. 중성자야. 중성자가 살짝 더 무거워. 그럼 여기서 또 퀴즈. 크가 무거울까요? 다음 커크가 무거울까? 타운이지. 중성자 더 무겁잖아. 됐습니까? 물질들의 변화, 에너지들의 변화를 한번 우리가 본다면 에너지들의 종류는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마찰 에너지, 많은 에너지들이 있어. 근데 열도 에너지잖아. 아니야? 뜨거운 열도 에너지잖아. 주변에 열을 흡수한다는 건 에너지를 얻었다는 거예요. 열을 얻어서 커진다. 열을 방출하면서 작아진다. 열도 에너지인데 이때는 당시 뜨겁기 때문에 양성자가 중성자로 가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가는 게 너무 쉬웠어요. 무거운 게 작아지고요. 상대적으로 적은 아이가 커지고요. 커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계단으로 표현을 해줄까요? 1층에 있었던 물질이 몇 층까지 올라가는 거야? 커지려면 위로 올라가야지. 에너지가 커지려면. 질량도 에너지 아니야? 다 필요 없고요. 아니 얘가 커지려면 위로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얻어야겠지. 열을 얻어야지. 커진다고요. 무거워진다고요. 작은 것들이 더해져서 어떻게 돼? 커진다고요. 맞잖아. 이렇게 커지려면 당연히 뭘 얻어야 될까? 주변에 에너지를 얻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가 중성자가 되려면 주변에 열을 얻어야겠지. 맞지? 근데 주변이 나름 따뜻하잖아요. 온도가 높잖아. 높은 상태니까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게 쉬웠어요.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는 것도 쉬웠어요. 초반에는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지고 무슨 3분 짜장도 아니고 3분 때 양중 서로 계속 전환이 되는 거야. 변환이 되니까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이 약 1대1이었어요. 계속 서로 변환 가능하니까 온도가 여전히 따끈따끈하니까. 근데 온도가 살짝 더 떨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양성자가 중성자로 되는 게 힘들어졌어. 주변의 온도, 열이 낮아지니까. 중성자로 되는 건 힘들지만 양성자로 되는 건 쉽지. 작아지면 되는 거니까. 에너지 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는 건 일어날 수 있지만 양성자가 중성자로 되는 거는 좀 힘들다고. 그러니까 누구의 개수가 많겠어? 거의 양성자의 개수가 많겠지. 맞지? 근데 그 비율이 책마다 달라요. 8대1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고 요즘에는 대표적으로 전체당 7대1이라고 많이 기입을 하세요. 7대1 비율입니다. 됐습니까? 온도가 좀 낮아지면서 점차적으로 중성자로 되는 비율이 적어지면서 결국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졌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빅뱅 우주론 지금 설명하는 거야. 한 점에서 폭발해가지고 그때 만들어졌던 입자들로 원자 만들어지는 과정, 이게 빅뱅 우주론이거든. 우주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원소 생성하는 과정까지 같이 얘기하는 거지. 그럼 초반에 이런 애들 만들어졌네. 얘들끼리 시간 좀 지나니까 양성자, 중성자들이 만들어지고 초반에는 얘들이 변환이 잘 되니까 1대1이었는데 온도가 좀 더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양성자가 더 많죠. 양성자가 되게 중성자가 7대1이라는 거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지.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양성자 있고 중성자 있겠다. 그럼 뭐야? 뒤에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진 뭘 만들까요? 원자 핵을 형성합니다. 당연하지. 양성자, 중성자 있으니까 뭐 만들어야 돼? 핵 만들겠지. 근데 생각해봐. 우주에 처음부터 양성자가 있었어? 중성자가 있었어? 아니잖아요. 이제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로 한번 그려줄까? 양성자 몇 개? 네. 자, 7개일 때 중성자 1개예요. 오케이? 양성자 몇 개?
7개, 중성자 1개야. 여기 표시했다. 여기 있는 부피나 여기 있는 우주에 있는 거랑 때하고 똑같잖아요. 그 비율은. 이제 원자핵 만들어보자. 이미 애초에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졌어. 양성자 만들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야?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제는 또 다른 원자핵을 만들 수 있겠네요. 어머! 얘들 이렇게 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겠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이걸로 이루어진 게 뭐예요? 헬륨 원자핵이잖아. 그러면 수소 원자핵의 총 개수는 몇 개예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총 개수 몇 대 몇 개수는 하나 둘셋넷 다여 12개일 때 몇 개? 한 개잖아. 개수는 12대 1인데 전체 질량, 총 질량으로 한번 계산해볼까요? 총 질량은 몇 대 몇이 돼요? 10이니까 한 개가 1g이라고 한다면 10이면 얼마? 12g. 됐습니까? 얘는 한 개밖에 없지만 총 1, 총 몇 그램? 약 4g이지. 그럼 질량비는 몇 대 몇이에요? 3대 1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주에서 이제 우주 만들어지면서 양성자, 중성자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초창기 때 얘들의 수소와 헬륨 원자핵의 총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1이라고요.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얘들아, 우주 폭발하면서 이렇게 입자가 만들어지고 결국 총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1이야. 이 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나중에는 이 원자핵, 헬륨 원자핵에다가 주변의 전자들이 끌어당겨지는 거지. 그래서 뭘 만든다? 원자핵도 있는데 전자가 잡아당겨져 있는 구조, 즉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빅뱅 우주론으로서 결국 뻥 터지고 38만 년 후에 원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원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봤는데요. 원자가 만들어지고 처음에 폭발했을 때의 온도보다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 이 당시의 온도는 약 3000켈빈이었어요. 절대값이죠. 절대온도 켈빈. 숫자가 작을수록 온도가 낮은 거네요. 그런데 이후로도 계속 시간은 흘러가서 우주는 점점 팽창할 거 아니에요. 더 팽창했겠지. 지금까지 계속 팽창하고 있겠지. 맞죠? 그러다 보면 우주가 커지면 커질수록 온도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지. 3000보다 낮은 3켈빈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폭발했을 당시 때 퍼져나가는 빛이 우주 전 지역으로 골고루 퍼져나가요. 우주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이 빛을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물질들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은 색깔이 좀 더 진하게 나타날 거고요. 대체적으로 그래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빅뱅 우주로 뻥 터졌을 때 이 빛이 현재에도 어떻게 우주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우주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빛을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고요. 온도가 낮아져서 이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낮아져서 그 빛의 파장은 약 3켈빈으로 측정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빅뱅 우주론이에요. 얘들아, 빅뱅 우주론 한 점에서 폭발해서 입자들이 양성자, 중성자, 원자핵 그리고 원자까지 만들어졌어. 그리고 우주가
질서적으로 규칙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퍼져나가는 빛이 통과할 수 있어서 우주는 투명해졌어. 그리고 초반에 폭발할 때 퍼져나갔던 빛이 지금도 현재 우주 전 지역을 전체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어. 이 빛을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 얘는 현재 약 3켈빈 정도 될 거야 라고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누가 펜지니어스랑 윌슨이요 관측을 했어요. 실제로 관측을 했는데 우주 실제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이 나온 거야. 빅뱅 우주론에서 얘기했는 대로 진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빅뱅 우주론에서 얘기했던 대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했을 때 우주 전적으로 골고루 퍼져나가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파장이 약 3켈빈인 거야. 흑체라는 어떤 가상의 썸에서 빛을 모든 빛까지 빨아당기는 물체를 이용하거든요. 아무튼 파장을 관측했으니까 어머 3대 1이네 질량비가 총 질량비가 우주 배경 복사 관측 다 했는데 3켈빈 파장으로 관측되네. 우와 소름이다. 관측한 값이 이거였다는 거지 2개. 그래서 빅뱅 우주론 네가 했는 말이 맞구나. 네 말이 맞네. 빅뱅 우주론 너의 말이 맞아. 이렇게 증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관측값이 이거니까 지금 현재 관측한 것들 때문에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입증했다고 했잖아. 그 우주 배경 복사 그리고 질량비 3대 1. 지금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근거는 뭐야? 이거 2개지 뭐.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간단하게만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잠시 쉬었다가 추가적으로 플러스로 꼼꼼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